안녕하세요. 저는 한스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아직 온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유튜브로 영상을 남기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죠. 저는 한국에서 한 6년 정도 수술실 간호사로 이제 일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두 군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해서 경력을 쌓고 미국 지금 현재 오레곤 포틀랜드에 산지 1년 막 지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내 에이전시, 그 다음에 해외 다이렉트 에이전시, 그다음 스태핑 에이전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이렉트 하이어링 하는 이제 에이전시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현지 그 스태핑 에이전시랑 계약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국내 에이전시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이렉트 하이어링 하는 에이전시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고요. 지금 제가 왔던 통로 스태핑 에이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번 영상에는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에이전시 간호사라고 이제 보통 미국 간호사 준비하시면 많이들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처음에는 에이전시 간호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에이전시랑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시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대신에 그 에이전시가 갖고 있는 이제 연계되어 있는 그 병원들 중에 한 군데에서 가서 제가 이제 그 계약 기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병원에서는 저에 대한 그 급여를 이 에이전시에다가 줘요. 그럼 그 에이전시가 그 제 시급에서 일부를 떼서 적은 시급을 저에게 이제 주는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다이렉트 그 에이전시에 돈을 내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뭐 오히려 이제 뭐 비행기 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가 처음에 도착해서 뭐 지내게 될 숙소라든지 그 다음 비자 비용 이런 거는 다 에이전시가 다 내주고요. 그 대신 이제 그럼 얘네들은 뭘 먹고 사냐? 당연히 이제 저의 이제 시급에서 일부를 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에이전시 간호사로 가게 되면은 현지 간호사들보다 당연히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적게 받는 대신에 그 대신 이제 영주권을 처음부터 이제 받고 시작을 하는 거죠. 영주권 받기 참 힘든 나라인데 그래도 비교적 다른 직종에 비하면은 쉽게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에이전시 뭐 여러 군데 컨택했지만 제가 가장 우선순위 뒀던 거는 1순위가 저는 수술실 가는 거였어요. 뭐 널싱홈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병동 이런 데서 당연히 가기 싫었고 무조건 그냥 뭐 병원 사이즈는 상관없지만 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로 이제 일하는 거를 완전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던 것 같고 뭐 지역은 사실 남편이랑 저는 이제 웨스트 쪽 이제 서부 쪽을 되게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 병원 지역 이제 옵션들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오레곤 포틀랜드에 주에 있는 이제 병원 수술실 자리가 이제 있다고 해서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 이제 합격을 해서 여차여차 이렇게 이민 서류 이제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작년 9월 말에 여기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때 포틀랜드에 있는 한 수술방 10개 정도 되는 규모의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시급은 이제 저는 35불로 2년 반 계약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미리 그 그러니까 시급을 알게 되면 이제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보통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35불을 해서 주 40시간이라고 하면은 한 주에 한 1,400,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4 하면은 한 달에 이제 세전으로는 한 5,600불 정도 받겠구나. 거기에서 세금을 이제 20% 빼간다고 하면은 대략 한 4,480 정도 받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제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는 여기 와서 알게 되었어요. 제 그때 그 당시 때 받았던 급여 상세 내역을 이제 보여드리면요. 이때는 지금 40.75시간을 일을 해가지고 40시간은 이제 레이트넷을 35불로 받고 이제 오버타임 했던 0.75는 이제 1.5배 한 기준으로 해서 52.50으로 해서 이제 계산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한 주 이제 일을 했을 때 세전 금액이 1,439불 이제 1,439불이었어요. 세전으로. 그러면은 한 달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한 달에 그러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세전으로는요. 하지만 이제 실수령액은 다르죠. 세금을 이제 뭐뭐 떼가느냐 보냐면 Federal Income Tax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레곤주는 그 State Income Tax도 있어요. 여기서 좀 많이 떼가요. 스테이트 인컴 텍스 없는 주도 있거든요. 워싱턴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별의별 약간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이제 텍스까지 다 이제 합쳐가지고 이 당시 때는 제가 얼마 벌지 않았기 때문에 한 19% 정도 세금으로 이제 떼갔어요. 그래서 즉 한 277불 정도 떼가서 100이 아니라 1161불이 이제 남았어요. 한 주로 계산을 했을 때요. 근데 여기서 의료보험비가 이제 나갑니다. 의료보험비를 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다니게 됐던 그 병원의 이제 베네핏을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에이전시 간호사다 보니까 에이전시한테 급여도 받고 에이전시 베네핏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시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이제 의료보험을 들게 되는데, 싱글이면 이제 별로 그렇게 타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남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때는 한 9개월 되는 이제 아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족 다 이제 그렇게 저희까지 해서 셋이 했을 때 의료보험비가 거의 한 주에 206불을 떼가요. 그래서 즉 한 달에 의료보험비를 800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미리 계산했던 그 세후 금액이랑 실제로 받았던 금액이랑 큰 차이가 있었던 거는 이제 의료보험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빠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의료보험비까지 다 빼고 제가 받는 실수령 금액은 한 주에 955불이었고 곱하기 4하면 한 달에 한 3,800 정도 이제 3,800불 정도 이제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계산했을 때 약 490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뭐 한국에서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버네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빠져나가는 지출 금액이 한국이랑은 너무너무 다르고 너무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받는 이 금액은 당연히 뭐 에이전시 계약하실 때 그 사인하시게 되는 시급도 저는 뭐 35불이었지만 뭐 더 많이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싱글이시면 또 다르실 거예요. 왜냐면 싱글이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그 의료 보험 비용 저처럼 많이 안 냈거든요. 제 에이전시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부분은 에이전시마다 또 사용하는 그 의료보험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많이 이제 편차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에이전시를 알아보게 되시면 물론 계약 기간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그 시급 이제 얼마로 이제 사인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의료보험비 어떤 걸 이제 사용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의료보험비가 이제 한 얼마 정도 이제 나가게 될 건지,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물어보셔서 미리 한국에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한 달에 세후로 했을 때 한 3,800 정도 그때 벌었다고 했는데, 이러면은 3인 가족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한 달에 2,000불이었어요. 뭐 그냥 돈을 더 모으는 거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냥 마이너스는 안 되고 그냥 버는 만큼 써서 이 계약 기간을 어떻게든 좀 버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거의 뭐 마이너스 2,000불씩 한 달에 계속 이제 빠지다 보니까 거의 한 몇 개월 좀 지나 보니까 통장에 이제 잔고가 너무 많이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 좀 얼마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길거리에 이제 매일 자주 보이는 이제 홈리스가 남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생활비 많이 궁금하시죠? 저도 많이 궁금해서 뭐 그런 네이버 카페에서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이랬는데,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물론 집마다 소비 패턴이 달라가지고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략 저 집은 한 저 정도 쓰는구나 라고 아시면, 특히 이제 아기가 있으시거나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활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